안녕하세요. 과학과 수학의 원리를 쉽게 풀이해주는 과수원 원장 송유진입니다. 오늘은 물리란 무엇인가? 이 큰 질문에 대해서 작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물리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낯선 용어와 어려운 수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전자는 뭘까? 전자는 왜 힘을 만드는 걸까? 물리를 공부할 때 이런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답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사실상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10만이 답변 가능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리가 어려운 이유는 물리에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 질문은 대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대답이 가능한 질문과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이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고 답변을 하지 못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숫자입니다. 이런 형태의 숫자들이죠. 우리가 물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숫자밖에는 없습니다. 전자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물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는 오직 전자의 전하량이 만드는 힘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전자의 전하량과 힘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전자량을 x, 힘을 y라고 두고 xy 관계식을 구합니다. 이 관계식을 편의상 y는 3x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 식에서 전하량이 2배가 되면 y도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y가 무엇인지 몰라도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입니다. 이제 물리가 엄청나게 쉬워졌죠. 우리가 물리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숫자와 xy 관계식입니다. xy 관계식은 함수나 부등식을 말하는데 물리의 거의 모든 대상은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물리를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듯 물리에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리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시간과 공간과 같은 물리 용어를 버리고 x와 y 사이의 관계식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무 의미가 없는 xy축을 그리고 그 위에 함수를 그립니다. 거의 모든 물리량은 함수에 들어있는 세 가지 숫자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가 함수의 y값입니다.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 세 번째가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율입니다. 첫 번째 기울기가 1이고 두 번째 기울기를 3이라고 두면 기울기의 변화율은 2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숫자에 물리적 의미를 붙여봅시다. 우선 x는 시간으로 바꾸고 y는 y방향의 위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물체가 시간에 따라 y방향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됩니다. y값은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며 기울기는 이 물체의 속도가 됩니다. 기울기의 변화율은 가속도입니다. 물체가 움직일 때는 이것 이외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 숫자만 남기고 나머지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물리 안의 거의 모든 문제들은 위치, 속도, 가속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거대한 산과 같았던 물리가 충분히 작아져서 손에 들어오나요? 이것은 단순히 학교 물리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물리학의 거인들이 작은 물리적 의미를 버리고 자연에 숨겨져 있던 더 큰 물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이 물리학의 거인 중 한 명이었던 뉴턴의 생각을 따라가 봅시다. 뉴턴은 1687년 프린시피아, 즉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세 권의 책을 출간합니다. 여기서 자연의 역학을 세 개의 법칙으로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이것이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뉴턴은 프린시피아의 첫 페이지에서 힘과 질량을 정의한 뒤
이 정의를 이용하여 세 개의 법칙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용어를 정의한 뒤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리 교과서에서는 정확한 힘과 질량의 정의 없이 이 세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리가 어려운 이유는 학생들이 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용어의 정의 없이 물리 법칙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힘과 질량은 일반 사전에 나오는 의미와 다르며 완전히 새로운 물리 용어입니다. 첫 번째, 관성의 법칙. 힘이 없을 때 같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런데 힘이 무엇인가요? 힘이 무엇인지 모르니 힘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질량도 무엇이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이 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물리적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오직 함수만을 이용해 쉽고 간단하게 힘과 질량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뉴턴의 법칙을 다시 만들어 봅시다. XY 관계식에서 물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 하나의 함수를 그리고 이 함수에서 두 번째 함수를 만들어내는 게임을 해봅시다. 0번째 규칙으로서 두 함수가 y값을 서로 전달한다고 정합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y값에 1을 빼서 두 번째 함수의 y값을 만든다고 규칙을 줍시다. 편의상 첫 번째 y값을 2라고 하면 두 번째 y값은 1이 됩니다. 이 규칙을 모든 y값에 적용시키면 두 번째 함수는 첫 번째 함수와 위치만 다를 뿐 완전히 같은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너무 쉬우니 이 규칙을 좀 변경시킵시다. y값을 서로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봅시다. 두 함수가 y값을 전달하지 않으니 서로 자유로운 y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가 주어졌다고 하면 두 번째 함수의 시작점은 아무 곳에나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번 규칙으로 두 함수는 기울기를 서로 전달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기울기를 v라고 하고 두 번째 함수의 기울기는 첫 번째 함수의 기울기와 부호가 반대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함수의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번째 함수의 기울기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다음 점에서도 기울기를 전달받아 그립니다. 이 기울기 규칙을 모든 점에 적용시키고 이 점들을 다 이으면 두 번째 함수의 y값이 모두 결정이 됩니다. 비록 y값을 전달하지 않았지만 기울기가 전달되면 두 번째 함수의 시작점만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y값이 모두 결정이 됩니다. 이 게임도 너무 단순하니 1번 규칙도 변경시킵시다. 두 함수의 기울기가 서로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합시다. 두 함수가 y값을 전달하지 않으므로 초기의 y값은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도 초기 y값을 자유로이 가질 수 있고 두 번째 함수도 초기의 y값에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두 함수가 기울기도 전달하지 않으니 초기의 기울기도 서로 관계없이 자유로운 값을 갖습니다. 편의상 첫 번째 함수의 초기 기울기를 -2라 하고 두 번째 함수의 초기 기울기를 3이라고 두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규칙으로 기울기 변화율 a에 비례계수 m을 곱해 f라는 값을 정의합시다. 그리고 두 함수가 이 ma 값을 서로 전달한다는 규칙을 줍시다.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로 해서 그래프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함수의 기울기의 변화율을 a1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a2라고 하고 a2는 -2 곱하기 a1이라고 정합시다. 여기서 비례상수 m은 기울기 변화율의 b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하고 처음 한동안은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울기 변화율이 0이므로 두 번째 함수의 기울기도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기울기가 -1이 되면 기울기의 증가율은 1입니다. 여기에 비례상수 2를 곱하면 ma의 값은 2가 되고 이 값이 두 번째 함수로 넘어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함수의 기울기는 이만큼 줄어들어 1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점에서 기울기 변화율을 두 번째 함수로 전달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기울기의 변화율을 전달하면 초기의 y값과 초기의 기울기는 결정이 되지는 않지만 나머지 모든 점에서의 y값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규칙이 빠졌습니다. 이 비례상수 m의 값은 모든 점에서 같은 값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값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함수를 구하는 것이 다소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함수를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쉽게 함수를 구하기 위해 비례상수 m이 상수라는 규칙을 첨가합시다. 그럼 이 두 개의 함수가 물리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함수는 물리에서 수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개의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로 사용합시다.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영향을 주며 움직이는 위치를 시간에 따라 그려보면 이런 두 개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기울기 변화율 규칙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고 앞 예제에서는 M1은 2, M2는 1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비례계수 M이 1인 물체를 기준 물체라고 정의합니다. 비례계수 M1이 2라는 것은 첫 번째 함수의 기울기 변화율에 2를 곱해서 기준 물체에 넘겨주므로 첫 번째 함수보다 기준 물체의 기울기, 즉 속도가 더 빨리 변합니다. 이것을 물리에서는 첫 번째 물체가 기준 물체보다 관성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M1을 관성질량이라고 부릅니다. 관성질량의 또 다른 의미는 관성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이 구간에서는 기울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두 물체의 가속도가 0이며 등속 운동을 합니다. 등속 운동이나 정지한 상태를 관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가속도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두 물체는 전 구간에서 완전히 등속 운동을 합니다. 두 물체가 같은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더라도 관성 질량이 2인 경우는 관성 질량이 1인 경우보다 관성이 더 크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서로 충돌을 해서 가속도를 교환할 때 관성 질량이 2인 물체가 관성 질량이 1인 물체에 2배 더 큰 속도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학 용어와 물리 용어를 연결해서 정리해 봅시다. 함수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물리 용어로 바꾸어 봅시다. 기울기 변화율이 0이며 4개의 변수 t, x, y, z를 사용하는 좌표계를 관성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관성계는 관찰자가 등속 직선 운동이나 정지한 상태에서 물체의 물리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함수의 함수값, 기울기 변화율로 표시된 수식을 물리량이라고 하고 기울기 변화율을 전달하는 비례계수를 관성질량이라고 합니다. 함수와 함수 간의 관계식을 물리법칙이라고 합니다. 임의의 하나의 함수를 정해 이 함수의 기울기 변화율의 비례계수 m을 1이라고 두고 이 함수를 기준함수라고 부릅시다. 물리에서는 이 함수가 기준물체가 되고 이 물체의 가속도를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기준물체가 아닌 다른 물체는 ma 값을 기준물체에 넘겨주므로 ma가 일반적인 힘의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F는 ma라는 유명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뉴턴 역학에 숨겨진 마지막 법칙을 찾아봅시다. 이전 예제에서 기울기 변화율을 전달하는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ma 값은 F는 ma라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오른쪽 항을 차지하고 있으며 뉴턴 역학 내에서 모든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은 전 우주의 모든 물체가 이 관계식을 만족하며
가속도를 교환한다고 가정한 수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식이 만족하는 수학적 성질만 찾아내면 자동으로 뉴턴 역학의 모든 물체가 만족하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로 이 관계식은 기울기 변화를 전달하므로 위치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물체의 위치를 변경시켜도 기울기 변화는 같습니다. 같은 문장을 좌표축을 이용하여 표현해 봅시다. 좌표축은 우리 마음대로 정한 가상의 기준이므로 계산의 편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위치의 좌표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고정시키고 다른 위치의 좌표축을 사용하여도 기울기 변화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든 물리법칙에 일반화시킵시다. 물리법칙은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함수 간의 관계식입니다. 즉, 물리법칙은 모든 정지된 좌표계에서 동일한 함수 간의 관계식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논리를 기울기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은 기울기의 변화를 넘겨주므로 두 함수의 기울기에 같은 값을 더하더라도 기울기의 차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리에서 기울기는 속도이니 속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모든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더라도 전달하는 가속도는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모든 물리법칙은 등속 직선 운동에 관계없는 함수 간의 관계식이 됩니다. 좌표축을 이용해 표현하면 물리법칙은 모든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좌표계에서 동일한 함수 간의 관계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좌표계를 관성계라고 정의하고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봅시다.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아인슈타인은 두 개의 가정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가정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 원리는 뉴턴 역학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교과서에는 법칙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상대성 원리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왜 뉴턴 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첫 번째 원리가 되었을까요? 땅 위에 서 있을 때나 고속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정지해 있을 때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나 물잔을 지배하는 물리법칙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식이 물리법칙으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등속 직선 운동에서 그 관계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천만 번 속도를 변화시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성 원리에 따라 하나의 속도에 대해서 실험을 한 번만 하고 좌표축을 이동시켜 그 관계식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수식으로 간단히 보여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증명이 됩니다. 이건 다른 강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하나를 고르라면 단연코 상대성 원리입니다. 우리는 함수를 이용하여 0번부터 4번까지 함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뉴턴의 역학 법칙으로 바꾸어 봅시다. 우선 뉴턴의 세 개의 법칙에 대해 살펴봅시다. 모든 뉴턴 법칙에 새로운 물리 용어인 힘이 들어있는데 이 힘의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의 정의부터 추가해야 합니다. 임의의 물체를 기준 물체로 정하고 이 물체의 관성 질량을 1이라고 정의합시다. 그리고 이 기준 물체의 가속도를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제1법칙을 살펴보면 이것은 제2법칙의 특수한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 힘이 0일 때 물체가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것이므로
제2법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턴의 관성의 법칙 대신 아인슈타인의 관성의 법칙, 즉 상대성 원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함수 규칙 0번과 1번 규칙 안에 아인슈타인의 관성의 법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번 법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물체에 힘이 전달되어 가속도를 만드는 작용법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3법칙은 힘이 한 물체에 작용되었을 때 같은 크기의 힘을 상대방 물체에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성 질량이 상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뉴턴 역학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의 정의와 질량 보존 법칙은 고전 물리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인데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아 물리가 더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함수를 이용하여 숨어있는 법칙을 찾아내고 마침내 뉴턴의 역학 법칙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뉴턴 역학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는 물체들이 서로 가속도를 주고받는 수학 관계식입니다. 물체가 서로 가속도를 교환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잔의 물 속에도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음을 수학을 통해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